오늘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방대하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은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형사 합의를 보는 부분에서 왜 형사 합의를 보아야 되는지, 형사 합의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를 보는 부분에서 그 순서, 경찰서의 조사 과정, 그 전에 이제 사고가 났겠죠. 조사 과정, 검찰 과정, 법원까지 이어지는 쭉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언제 합의를 봐야 되며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형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치사가 있는데, 사고, 치상, 치사가 있습니다. 치상은 상해를 입혔다는 거고, 교통사고로, 치사는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사망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 치상이 있고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해서 치사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벌금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좀 특가법이 적용되는 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자, 어린이 구역 사고, 가속사고겠죠. 안전 의무 위반이겠죠. 음주운전의 윤창호법,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이 부분에 민식이법 이미 발효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의 행령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차량 손괴 2년 이하의 금고, 그냥 2년 이하라고 할게요.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뺑소니 아닙니다. 그냥 차량 손괴입니다. 뺑소니 아니에요. 사람을 쳐야 뺑소니입니다. 자, 차량 손괴 후 미조치가 나오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르죠? 5년 그냥 미조치하고 도망간 겁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주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진단주수, 그 다음에 이 피해자의 가실이 있을 건데, 피해자의 가실, 이런 것들이 합의를 보았냐, 안 보았냐, 형사 합의를 보았냐, 안 보았냐, 합의 유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경사유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나, 안 했나? 자, 가입했냐, 안 했냐? 사실은 대인배상원 책임보험만 들면 그것 또한 행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행사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인배상원만 들면 행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것들이 들었다. 자, 형사 합의 받다, 진단서의 진단주수가 낮다, 피해자의 가실이 있다, 예를 들어 10%, 20%, 30% 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서 가입했다. 그러면 감경사유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금고의 금액도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금고의 기간도 낮아질 거고, 벌금의 금액도 낮아질 겁니다. 자, 이것도 차량 손괴도 실질적으로 차량의 손괴가 얼마쯤 있었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감경사유가 있겠죠. 그렇게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사실은 12대 중과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12대 중과실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행사 합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도주의 행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8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적용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2년 내지 4년,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3년 내지 5년이 적용이 된다. 사람을 사망케 하고 유기까지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4년 내지 6년 정도의
기본 행량으로 선고된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음주운전 설명할게요. 먼저 그냥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또는 3년, 그 다음에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그 이전에는 나왔으나 이번에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요. 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개정된 것은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게 하면 음주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도로교통법도 이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현행 법안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상의 징역. 이하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징역이에요. 자, 이게 사망이고 다치게 했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또는 벌금이겠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조건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이거나 3년 이상이거나 사망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징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징역이에요. 무조건. 자, 음주운전 형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음주운전 적발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윤창호법에 근거해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3월 달에 발효됐을 건데 그 윤창호법 말고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자, 이야기할게요. 사망케 이르게 했을 때 무기징역,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사망, 이게 사망이겠죠. 사망. 그 다음에 상해만 일으켰을 때도, 자, 이 상해가 2주든 3주든 4주든 상해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무조건 1년 이상이에요. 여기 보면 3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500만 원 이하 또는 이상이에요.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을 해서 사고를 내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신호등을 무시했거나 뭐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를 내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형량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부분에 과실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고가 났을 때도 엄청난 지금 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사망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도주 뺑소니니까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도주, 음주,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겹치는데 이 도주는 아니죠. 지금 12대 중과실에는 도주 안 들어있는 거고, 사망사고 안 들어있는 거고, 중상해 사고 안 들어있어요. 12대 중과실 사고. 자, 행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행사적 책임을 묻는 게 또 뭐 있어요? 자, 대인배상원, 책임보험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행사적 책임이 다 발생합니다. 합의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가해자가 형량을 낮출 것이냐, 낮추겠다고 할 것이냐, 형량을 합의를 보아서 이 결정에 따라서 행사 합의를 보고 안 보고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피해자가 개입돼서 나는 무조건 행사 합의를 보겠다 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행사 합의를 무조건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행사 합의를 보다가 서로 안 맞았어? 그냥 나는 그냥 징역 살겠습니다 하고 가해자가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저는 행사 합의 안 보고 벌금을 내고 말겠습니다. 벌금도 분할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자기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겠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요구해서
저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처리해 주세요. 근데 그 중간에 사고 나면 이제 크게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집행유예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벌금을 안 내고 집행유예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행사합의를 봐야 되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다. 도주를 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부분이라서 무조건 행사합의를 봐야 된다고 봐야겠죠. 자, 이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도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형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사합의 무조건 봐야 되겠죠. 가해자 입장이라면. 12대 중과실인데 경미한 사고다. 대인배상 원인인데 경미한 사고다. 이러면 벌금으로 이제 판결이 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판단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또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 절충이 일어나면 이 부분도 무조건 합의 봐야겠죠. 가해자라면. 다만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이렇게 서로 줄당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나는 양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끼니가 없어요. 직장을 다 잃었고 자식들은 장애인이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피해자에게 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어차피 협상을 전제로 해서 작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위로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다쳤는데 가족이 부모님이 사망을 했는데 어머님이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금액 1,000만 원은 맞지 않고 2천만 원을 주세요. 3천만 원을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라. 이렇게 해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중재해서 피해자가 되었던 그럼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법률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혹 아니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중간에서 가해자와 절충해서 정당한 법률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행사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행사 합의가 필요한 이런 도주 사건이나 음주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대인배상원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는 건 필요하고 또 피해자는 정신적 또는 이 행사적 합의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이런 건이 발생하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당 변호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